네, 지금부터 제18차 바른미래당 원내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8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최근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선 결의안 후 비준 문제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비준 동의안으로 제출한 비용 휴게소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 추계가 필요합니다. 1년 동안만의 비용을 추계해서 국회에 보낸 것은 대단히 부실하고 솔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비준 동의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까지를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의 핵 능력입니다. 북한의 현재의 핵 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진정으로 비준 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에 야당의 우려를 고려한 여러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모두 임명 절차가 끝났고 유독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기에 유 후보자가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전임 장관이 박수를 받으면서 떠난 자리가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 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대통령께서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시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주시기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TP 보고서와 관련된 건인데요.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세 가지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도덕성이 없다는 점. 하지만 임기는 1년으로 확실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야말로 식물 상태, 마비 상태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식물과 마비 상태로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자 스스로 빠른 일태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감이 이제 모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국감 전에 바른미래당의 국감 이슈를 점검하는 바른미래당 국감 이슈 통상성 팟캐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분야별로 주제별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그 첫 손님으로 핫해핫해
태경 의원을 모시고 현재 남북과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된 경제단체 간담회를 오늘 주최합니다. 14시에 당대표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최저임금법 시간 산정과 관련된 개정 시행령과 관련해서 경제단체 9개 단체의 입장들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의원입니다. 주석 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덕담해야 이 말이 올해는 불빛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인생 파탄 상황에서도 오히려 저주하는 저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해 한가위 같지만 말아라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위로하고 그런 말씀을 건넸습니다. 자영업자 목소리를 예면한 막무가내식 최저임금 상향은 2년 동안 29%가 올라 서민 자영업자들은 목을 베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올해 2분기에는 6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도 휘젓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면 안 먹고 안 쓰고 15년을 저축해야 됩니다. 하루에 2~3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1년 새 25만 명이 급증해 18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 악화로 쪼개질 고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0%로 19년 만에 최악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라는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록이 마을 주인공인 조보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한순위인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평화가 곧 경제라는 여당 현수막을 여러 봤습니다. 평화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카드로 인생 파탄의 상황을 덮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다가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부도나고 말 것입니다. 평화는 평화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에 오르나기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부터 돌봐야 한다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다들 잘 다녀오셨죠? 저도 매년 성명을 하고 또 국립묘지를 갑니다. 현충일도 가지만 축제도 가는데 그동안 국립묘지 가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립묘지는 국민묘지가 아니라 왕립묘지입니다. 아직도 왕정시대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그 4대 계급 특권을 이번에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건데요. 제가 예를 들면 일단 비석 크기가 다릅니다. 사병 이제 높이만 들면 사병의 비석 높이는 76cm인데 국가 원수는 4m 75cm고 사병이 6배입니다. 장군의 비석 높이는 1m 86cm로 2.5배나 됩니다. 비석뿐만이 아닙니다. 사병은 다 화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 원수는 시신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몽분도 있습니다. 몽분이 사병이나 장군은 평군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한 10cm밖에 안 되는데 국가 원수는 2m 70cm입니다. 사병보다 높이가, 몽분의 높이가 13.5배나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부분은 그 전에 김중로 의원이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반복은 안 하겠지만 그때 이제 언급 안 한 것 중에 잔디 관리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묘지가 크다 보니까 사병에 비해서 국가 원수는
939배, 잔디 관리 비용은 거의 1000배 가까이나 많이 듭니다. 제가 해외 국가를 조사해 보니까요, 미국, 호주, 캐나다, 영연방 국가는 국가 원수나 일반 사병이나 똑같습니다. 죽어서는 계급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공동 1.5평으로 묘지 면적을 부과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죽어서까지 계급 차별하는 국립 묘지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을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립 묘지 특권 계급 차별 해지법을 바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계속 관심이 많은데요. 한 말씀 드리면 정부가 불나지 않은 곳에 불 끈다고 야단 법석이니까 불나지 않은 곳에는 불 끌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공공아파트 추가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합니다. 21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발표한 경기 인천 6곳 중에 인천 검암역세권, 의정부 우정마을, 시흥 하중동 3곳은 최근 1년 사이에 집값이 1% 안팎 떨어진 곳입니다. 분양이 안 돼서 빈 아파트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기 인천 지역 전체 공급 물량 25,000 가구 중에서 64%인 16,000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 집값 떨어지는 곳에 집값 더 떨어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 인천 지역 집값 떨어지고 있는 곳 추가 공공아파트 건설 계획은 분명히 엄청난 부작용을 또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건설 계획을 즉각 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쪽짜리 에너지 전환 정책권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원전 계획만 내놓고 탈석탄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반쪽짜리 에너지 전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은 지난 26일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도카이 제2원전의 가동을 전격 승인했는데 정작 아무런 피해를 입은 바 없는 우리나라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 중인 멀쩡한 원전도 폐지하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전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화력 발전사들도 수명이 다해가는 노석탄 발전소 처리를 놓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기조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쓰려면 당연히 요금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의 정책 목표를 과거처럼 요금 인상 최소화를 지향하다 보니 한전의 적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을 기조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전기요금부터 에너지 전환에 맞게 수정하는 데 우선 승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농해수위 농촌 문제 5개월 정도 장관을 전남 도지사 한다고 5개월 지어놓고 지금 한 2년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농업
대한 회생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에 폭염 또 최저임금만으로 농촌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15년 한중 FTA 체결 당시에 농촌에 피해보는 걸 대책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깊이 참여해야 할 분들이 무역 이득을 보는 무역협회, 항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서명으로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금을 내겠다고 그렇게 사인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2년이 다가오는데 1년에 1,000억씩 이렇게 기금을 모아야 되는데 현재 377억 원을 모아요. 여기에 대기업들은 거의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377억 거의 발전사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농민단체들이 지금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고 농민이 이렇기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대해서 소도우슬이라고 지금 농민단체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을 위해서 우리 당론으로 정하고 우리 소속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10월 초 농업인 날을 기념하는 1,111만 원, 11월 11일을 기념으로 1,111만 원을 수련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의지를 확실히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기금 조성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촉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들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